미나상 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한자를 지금 학습 중에 있는데요. 초등학교 한자의 앞부분의 밑에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38강에서 부처불, 견줄비, 안일비, 살찔비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239강입니다. 가출비, 쓸비, 가난할 빈, 선비사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가출비입니다. 총 12액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3액제 쓸 때는 세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로부터 쓰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출비자는 갖추다,나 준비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가출비자는 사람 인자와 쓸 용자와 화살 시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상형문에 나온 가출비자를 보면 화살집에 화살이 담겨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살집에 화살이 담겨 있다는 것은 이미 전쟁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 후 여기에 사람 인자가 더해지게 되면서 지금의 가출비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비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비, 일본어도 비입니다. 비품을 비행이라고 하고요. 준비를 준비라고 합니다. 설비를 세츠비라고 합니다. 훈독은 소나와루입니다. 소나에루라고 하면 갖추다, 구비하다, 대비하다 라는 타동사가 되고요. 소나와루 하면 뭐뭐가 갖추어지다, 구비되다 라는 자동사가 됩니다. 가출비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비품, 비행, 갖추다, 대비하다. 備える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바쁩니다. プレゼンの準備で忙しいです。 지진에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사둡니다. 地震に備えて非常食を買っておきます。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쓸비입니다. 총 12액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쓸비자는 쓰다,나 소비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쓸비자는 안일불자와 조개패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안일불자는 나무 토막을 끈으로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아니다, 나 근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출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금이 지출되는 것이기에 걱정거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쓸비자에 쓰인 안일불자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쓸비자는 돈이 지출되니 걱정이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음독은 히입니다. 한국어는 비이지만 일본어는 히라고 읽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히요라고 하고요. 경비를 게이히라고 합니다. 소비를 쇼히라고 합니다. 훈독은 쯔이에루입니다. 쯔이야스는 쓰다, 소비하다 라는 뜻이고요. 쯔이에루는 줄다, 적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쓸비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소비, 消費 쓰다, 소비하다.
費やす、 100만엔의 비용이 듭니다. 100万円の費用がかかります。 별거 아닌 일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つまらないことで時間を費やしました。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가난할 빈입니다. 총 11액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가난할 빈자는 가난하다, 나 모자라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가난할 빈자는 나눌 분자와 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상형문에 나온 가난할 빈자를 보면 진면자 안에 나눌 분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에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형문에서는 집안에 쌀 한 톨조차 나눌 것이 없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개 패자와 나눌 분자가 결합한 형태로 바뀌면서 나누어 주고 나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가난할 빈자가 되었습니다. 음독은 흰 또는 밍입니다. 빈혈을 흰깨즈라고 하고요. 빈곤을 흰꽁이라고 합니다. 가난함을 나타낼 때는 민보라고 해서 타금이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훈독은 마즈시라고 합니다. 가난하다, 빈약하다를 나타냅니다. 가난할 빈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빈곤, 貧困、 가난하다, 빈약하다. 貧しい、 빈혈로 쓰러졌습니다. 貧血で倒れました。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私は貧しい家庭で育ち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선비사입니다. 총 3액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선비사자는 선비나 관리, 사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선비사자는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고대 무기의 일종을 그린 것입니다. 선비사자는 BC 2000년경인 오제 시대에는 감옥을 지키는 현관을 뜻했고 상형문에서는 현관들이 지니고 다니던 큰 도끼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비사자는 본래 휴대가 간편한 고대 무기를 그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문을 닦는 사람을 선비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무관을 뜻했던 것입니다. 선비사에 아직도 관리나 군사, 사내와 같은 뜻이 남아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음독은 시입니다. 한국어는 사이고요. 일본어는 시입니다. 소방관을 쇼보시라고 하고요. 신사를 신시라고 합니다. 변호사를 弁護士라고 합니다. 선비사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선비사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소방관, 消防士、 변호사, 弁護士、 남동생은 소방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弟は消防士を目指しています。 다나카 씨의 신사적인 태도를 좋아합니다. 田中さんの紳士的な態度が好きです。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가출비입니다. 비품을 미행이라고 하고요.
갖추다, 구비하다, 대비하다를 나타낼 때는 소나에루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쓸비입니다. 소비를 쇼히라고 하고요. 야스가 나오면 찌야스라고 읽어서 쓰다, 소비하다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한자는 가난할 빈입니다. 빈곤을 흰꽁이라고 하고요. 마즈시라고 하면 가난하다, 빈약하다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선비사입니다. 소방관을 쇼보시라고 하고요. 변호사를 弁護士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239강에서 가출비, 쓸비, 가난할 빈, 선비사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40강에서 또 그동안 배운 12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회복할 복으로 시작해서 선비사로 끝나는 한자 12개 한자입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외울 수 있는 것부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품 같은 것은 미힝, 그리고 준비하다, 갖추다 할 때는 소나에루라고 했죠. 그리고 경비 같은 경우는 게히, 그리고 마즈시 할 때는 가난하다인데 빈혈같이 음독으로 읽을 때는 흰깨츠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을 쇼보시 이렇게 먼저 외울 수 있는 것부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